원래 오늘부터 차트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좀 빠뜨려 먹은 거에 있는 것 같아서 몇 개만 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. 어제 공매도하고 이제 선물 관련해서는 별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공매도하고 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. 공매도라는 거는 내가 주식이 없는데 남에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얘기합니다. 그 주식을 판 다음에 나중에 주식을 사서 빌렸던 주식을 갚는 것을 공매도라고 하는데, 기본적으로 차입 공매도, 무차입 공매도 이렇게 나눠지는데, 차입 공매도라는 거는 남에게 주식을 먼저 빌리고 나서 다음에 어, 공매도를 한다는 게 차입 공매도고,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상태에서 먼저 공매도를 치고 뭐 나중에 빌린다든지, 이게 무차입 공매도인데,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. 물론 금감원에서 이걸 무차입 공매도인지 잡아내야 되겠지만 못 잡아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그 무차입 공매도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걸리면 이제 벌금을 내는 게 되겠죠. 그리고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, 공매도에 대해서 종목을 빌려줄 수도 있고, 그 개인도 그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공매도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할 수 있는데, 뭐 개인이 그 공매도를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. 그리고 현재는 코스피 200 종목,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. 물론 시장 조정자는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고, 이 코스피 200, 코스닥 150 종목이 아닌 종목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, 그런 시장 조정자가 하는, 그러니까 시장 조정자라는 하면 보통 이렇게 외국계 증권회사나 이렇게 국내 증권회사 일부들이 시장이 너무 안 움직일 경우에 이렇게 호가에 이제 매물을 거는 거를 이제 시장 조정이라고 하는데, 그거를 하는 기관들이 시장 조정자들입니다. 근데 그런 시장 조정자가 거는 공매도는 주가에 기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요. 그리고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, 그게 이제 증권사에 보면은 대주거래라고 있습니다. 대주거래라고 있는데 거의 안 합니다. 거의 안 하고.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공매도를 하는 것보다 이자도 비싸고 기간도 짧기 때문에 좀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게 거의 좀 힘들어서, 보통 그 대주거래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,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그 대차거래, 주식을 빌려와서 어, 공매도를 한 다음에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,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계속 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속 시장이 떨어질 때 언젠가 공매도를 치면 이 공매도를 친 걸 다시 갚아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, 한국은 그게 좀 시스템이 안 좋긴 합니다. 미국은 실제로 그 공매도를 상환해야 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막 주가가 올라 버리거나 하면은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그 실패하기도 합니다.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게임스탑이라는 그 비디오 게임 회사인데, 미국에서 그 개, 개미들이 그 주식들을 열심히 매수해서 주가를 엄청 올리는 바람에 공매도 세력이 언론에다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공매도 안 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있죠. 그리고 현재 보면은 에코프로비엠도 지금까지는 공매도가 지금 실패하고 있죠.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. 어, 에코프로비엠을 보면은 지금 여기
공매도가 나오는데, 공매도 지금 대차장고 수가 여기서부터 엄청 늘었습니다. 늘었고, 는, 는 다음에 공매도를 거의 10%에서 20% 정도까지 계속 쳤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쳤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 버렸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외국인들이 결국은 계속 여기서 공매도를 쳤다고 볼 수 있는데, 여기서부터 공매도를 쭉 쳤다고 볼 수 있는데, 결국은 요 마지막에 요 외국인 들어온 그 매수세가 어 공매도를 숏 커버하게, 그러니까 공매도 쳤던 거를 손실을 보더라도 위에서 매수를 해서 갚겠다,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공매도는 그 무조건 막 팔 수가 없어요. 항상 정해진 조건 하에서 팔 수가 있는데, 어, 이게 일반적인 호가창인데, 요게 이쪽 편이 매도 호가, 이쪽이 매수 호가, 이렇게 되는데, 그 공매도를 칠 때는 매도 호가 최하단 요 가격에서만 공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. 여기에다가 매도를 걸 수가 있지, 요 위에도 그 공매도 물량들을 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. 그렇게 걸면 이제 걸 수가 없을 거예요. 아예 시스템적으로. 만약 그게 가능하면 이렇게 모든 공매도를 이렇게 다 쌓아 놓으면은 이 종목이 거래량이 없는데 이렇게 여기 매물이 왕창 쌓여 있으면 여기 절대로 못 돌파하겠죠. 그래서 그 공매도는 항상 매도가 최하단에만 걸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가? 어느 나라에든 공매도가 존재하는데, 그럼 이게 나쁘면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. 실제로 이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, 미국, 다른 유럽 다 공매도가 있습니다. 그 순기능이 너무 증시나 혹은 종목이 과열될 경우에 공매도를 쳐서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반대로 이제 시장이 진짜 하락할 때는 그 공매도 때문에 진짜 그 바닥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들도 생기죠. 예를 들면은 그 2020년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엄청나게 주가가 빠졌던 거는 공매도가 엄청 낮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제 그때쯤 아마 20년 그 증시가 박살나고 나서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시켰죠. 한동안.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. 공매도를 보통 언제 치냐면은 주가가 엄청 생각할 때 고점에 올라왔거나, 아니면 전체 시장 자체에 악재가 있을 경우에 시점 높은 종목들은 보통 떨어지거든요. 주가가. 그러면 그때 같이 공매도를 치면 주가가 쫙 밀리겠죠. 그러면 이제 그때 쫙 밀릴 때 어, 개, 개인들과 개인들이 이제 같이 투매로 던져버리면 그 공매도가 던진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지면, 그 밑에서 공매도 세력들은 자기들이 팔았던 종목들을 사서 갚아버리면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. 그러면 공매도 높은 종목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가? 어느 정도 예스인데 100% 예스는 아닙니다. 왜냐면은 공매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도하는 힘이기 때문에, 결국은 공매도가 계속 나와서 주가가 밀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 근처에 갔을 경우에 공매도를 더 이상 칠 수가 없죠. 여기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공매도를 계속 쳐버리면은 실제로 이제 공매도 세력 이외의 기관들이 그거를 매수를 들어와 버리면 자기네들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무작정 바닥에서 계속 공매도를 칠 수가 없거든요. 결국 어느 지점이 되면 공매도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, 하면 이렇게 공매도 자체도 매도세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어지는 순간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공매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
매수를 하지 말자. 이거는 좀 정답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공매도가 높은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.